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저번 회에 이제 레그타임 1981년 작품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평점을 말씀드렸는데 한 88점, 90점을 줄 경우 이렇게 명작이 돼버리는데 재밌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영화 이렇게 컴팩트한 한 2시간 이렇게 짜리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는 어떤 영화로서는 좀 모자른 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라든지 어떤 주된 어떤 중요함이 없다라는 점이라든지, 원래 이제 미니 시리즈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점이 깎여서 굉장히 재미있는 잘 만드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88점을 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티파니에서의 아침인데 1961년 작품이고요. 이렇게 감독은 브래그 에드워드, 그리고 배우는 이제 어드리 헵번, 그리고 조지 페퍼, 뭐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렇게 알려진 배우가 없고요. 이 영화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아주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뉴욕에 사는 어떤 그 여성을 이제 오드리 헵번의 연기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푼수적이고 좀 엑센트릭한 뭐 그런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이제 새로 오드리 헵번이 살던 아파트에 이사 오게 된 이제 남자, 이게 조지 페퍼드인데, 그 남자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조지 페퍼드는 뭐냐면 소설가인데, 이제 아무래도 소설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트론, 도와주는 어떤 파트론에게 어떤 수입 같은 거를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코가 꽹 어떤 그런 남자예요. 그런 파트론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좀 나이가 많은 그런 여자고, 내심 좀 조지 페퍼드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오드리 헵번, 그래서 이제 오드리 헵번의 어떤 생활상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 걸맞게 이제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가 지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가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생기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맺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러브스토리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러브스토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 서너 가지, 이게 서너 가지인가 어떤 것인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티파니에서 아침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줄거리와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부분, 그게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드리 헵번에 대해서, 오드리 헵번이랑 이 그녀가 연기하는 이 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린 영화에 제가 가장 좀 강렬하게 느꼈던 어떤 느낀 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맨 뒤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줄거리상 가장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물론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영화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져서 뭐 그랬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DVD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대화 뭐 이런 거를 좀 놓쳤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뭐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었냐면은, 오드리 헵번의 이제 직업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직업이 뭔지 잘 몰랐어요. 오드리 헵번의 직업이 이제 뭔지를 제가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이제 나중에 위키페디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맞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오드리 헵번이 어떤 여자를 연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욕에 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세련된 어떤 문화 속에 사는 어떤 그 뉴요커예요. 뉴요커인데 그 뭐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밤에 파티 열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무슨 영화 배우라든지 뭐 이렇게 사업가라든지 그런 좀 특이한 직업이 있다거나 예술 방면에 있다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파티를 벌인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뉴욕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삶이면서도 이제 동경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여자인데, 반면 이제 그 직업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부분에 이제 결부되기도 하지만, 미국 관계, 그냥 영어를 아는 미국 관계에게도 직업도 배워하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저런 뉴욕의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뉴욕의 어떤 예술가라든지 사업가 뭐 이런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파티도 열고 교류를 넓혀가고 어떤 그런 사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주게끔 되어 있었던 거죠. 영화가 보통 그 영어를 잘 아는 미국 관객에도 이제 서서히 밝혀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오드리 헵번이 하나가 예전에 결혼을 한번 했어가지고 이제 전 남편, 여전히 결혼을 해서 이제 별거를 했는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예전 남편이 여전히 오드리 헵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보내준 그 돈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뭐 그거는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또 뭐였냐면, 그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이제 그 면회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감옥에 면회를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게 뭔 얘기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위키페디아를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감옥에 왜 그러니까 바른티야 뭐 이렇게 이야기 상대가 된다는지 친구기 때문에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하는 대가로 큰 돈을 받았었거든요. 감옥에 갇힌 어떤 남자로부터. 근데 결국 그게 뭐냐, 이렇게 편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드리 헵번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이 마약의 두목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정보를 얻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깥에 어떻게 마약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명령을 부린다든지. 오드리 헵번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어떤 건네주는 편지를 뭐 이렇게 편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받는지는 오드리 헵번이 몰랐었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떤 그런 뉴욕 생활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서서히 밝혀지는데, 이제 저는 서서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해를 못해서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이 그 주인공이. 그런 게 하나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알게 됐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연관되는 분이 뭐냐면은, 이게 좀 성공을 하고 오드리 헵번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오드리 헵번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특별히 인기가 많았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건 뭐 물론 얼굴 그 생김새가 이렇게 동양 사람 되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얼굴에 좀 가깝다고 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서구인이기도 하지만은 동양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 금발이 아니고 검은 머리고요. 그리고 검은 눈동자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그 얼굴 곡선, 이렇게 좀 우락부락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게르만적인 어떤 얼굴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어떻게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 기준이 어떤 서양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자면은, 이제 뭐 눈이 좀 작다든지 코가 크다든지 코가 작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제 뭐 이렇게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눈 크게 또 만들고 이제 코도 높이고 또 뭐 광대뼈도 깎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오드리 헵번이 되는 거거든요.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오드리 헵번 영화를 제가 이거 말고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 옛날에 어두워질 때까지라고 해서 다소 만년 60년대 들어서 오드리 헵번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뭐 이때 전성기 로마의 휴일이라든지 사브리나라든지 뭐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런 당시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티파니에서 아침이 어떻게 보면 오드리 헵번의 세 손가락에 들자면 드는 어떤 그 대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드리 헵번의 연기를 하는 어떤 그 여성상이 어떻게 보면은 1961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적이다라고 하는 게 꼭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61년 영화치고는 굉장히 어떻게 그 현대적인 어떤 여성상을 이렇게 그 연기를 했어요. 그 뭐 50년대 영화라든지 60년대 영화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을 영화에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물론 남자가 주인공인 영화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스테레오타입 티피컬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이렇게 이 여자 바보 아니야? 우리가 지금 현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이 여자 바보 아니야? 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형제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독립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떤 복잡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여자를 그렸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여자를.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가 뭐 사랑을 갈구하고 뭐 이렇게 이런 스테레오티피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리적으로 복잡한 여자를 그리면서도 그거를 연출에 좋은 연출, 그 브레이크 에드워즈, 그 줄리 앤드류스가 나오는 그 뭐야 사운드 오브 뮤직, 뭐 또 제가 알기로는 브레이크 에드워즈를 알고 있는데, 그 뭐 연출력 플러스 해서 오드리 헵번이 연기를 절묘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여자를 연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탈피한 거지 않습니까? 61년에 이렇게 묘사되는 어떤 그 여성상으로부터는 굉장히 탈피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면이 왜냐면은 전통적인 어떤 여성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문화적인 배경이 많이 접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여성상, 이제 스테레오티피컬 여성상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복잡하다라든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캐릭터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탈컬처 이렇게 되거든요. 탈컬처. 그러면서도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문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이제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양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단 빨리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 영화가 DVD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물론 리스토레이션을 했겠죠. 근데 가끔가다 이제 DVD 봐도 이제 무슨 뭐 비디오 테이프를 그냥 카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물론 서플리멘트 매트리얼인지 어떻게 보니까 이제 아파트 씬이라든지 그런 거는 스튜디오를 빌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배경이 뉴욕이다 보니까 이제 뉴욕을 묘사해야 될 어떤 길거리 이런 데는 이제 로케이션을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 1년 반 정도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바이시클 메신저도 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꽤 제가 잘한다고요. 이렇게 뉴욕 거리가 어떤지 좋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로케이션 하면서 그런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니까, 야, 정말 이렇게 타임 트립을 한 것처럼, 그 당시에 뉴욕 쪽으로 타임 트립을 한 것처럼. 그리고 뉴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벌써 20세기 초반부터 어떤 뉴욕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춰갔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고요. 그 건물만큼은. 그럼 변하지 않는 건물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60년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고 뭐 이렇게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패시네이팅, 아주 좀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우면서도 좀 이렇게 실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곳에서 생생한 사람들이 생생하게 살았구나. 그렇지만 변해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생생하던 사람들도 이제 다 지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죽었을 거고, 젊었던 어떤 여성이나 남성, 지금은 뭐 진짜 정말 이렇게 올드 뭐 이런 에이지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감상을 끌고 왔다, 나에게로부터. 그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DVD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옛날 회상할 때 자꾸 이렇게 모노톤이라든지 이렇게 그 필름에 대한 노이즈 이런 걸 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서서히 DVD 리스토레이션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링크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가 링크가 되면서 결국은 생생한 현재가 결국은 미래로 가면서 과거가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그 가까이 오면 이렇게 과거가 가까이 오면서 그 미래가 또 가까이 오면서 미래적 시점에서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 그게 과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생생하게 우리가 살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생생한 사람들이 다 지나간 사람들, 우리를 이제 보는 어떤 그런 시점이 다가온다는 거겠죠. 너무 좀 이렇게 실존 철학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갔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도쿄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작년 10월쯤에 봤는데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았어요. 1964년 동경올림픽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하나 땀방울이라든지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쨌든 15분으로 했겠는데 1분 정도가 지금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점은 잘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이렇게 러브 스토리를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 85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85점.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해는 뭐를 하냐면은 Invasion of Body Snatcher, SF 영화, 1956년 돈 시겔 감독. 이거 저번에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Last Man on Earth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거에 연관을 지으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